서울 이코노미 매주 수요일은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코너 늘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부터 좀 알려주셔야죠. 예, 오늘도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이 해명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방과후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 모집 인원은 1명이고요. 계약직입니다. 이 7월 24일까지 이 접수 마감 기간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시 교육행정정책 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기술심사 담당관 품질시험소에서 조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명이고요. 계약직 24개월로 고용 형태를 지금 밝히고 있고요. 역시 7월 24일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도시교통본부에서 교통전문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역시 모집인원 1명이고요. 계약기간은 24개월입니다. 7월 24일까지 서울시청 교통정책과에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서울 역사편찬원에서 시사편찬과에서 계약직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약기간 24개월이고요. 접수기간이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역시 서울 역사편찬원에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시계획 상임기획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집인원 1명이고요. 계약직 24개월입니다. 그래서 접수 마감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입니다. 접수기간 유의해 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 일단은 일자리를 잡기 위한 소위 전쟁이 치열한데 네. 직장을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 직장을 옮기는 이직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요. 예. 또 내 일을 창업을 좀 해볼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주제는 이직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도움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되는데요. 예, 일단 보통 입직이 어렵다, 신입사원 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똑같은 고민 계속 하십니다. 내가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어떤 자의적으로 또는 다른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이직을 결심하거나 한번 이번 기회에 창업을 통해서 한번 다른 일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럴 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좀 통해서 좀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짜 내일 제대로 시작해볼까 이런 선택 네.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또 생각하다 보면 좀 막막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가까운 미래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경력 이직과 창업 사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도 이렇게 고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맞습니다. 이제 1년 차, 3년 차, 5년 차 이럴 때 직장을 옮기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긴다. 그때를 잘 넘겨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이렇게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 왜 이직을 고려하게 될까요? 주요 이유는? 일단 이직이라는 단어 자체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많이 그러시죠. 또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해야지 왜 옮기냐. 맞아요. 또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아까 우리 얘기해 주셨듯이 요즘은 1년이 아니고요. 일주일을 조심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런 이직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최근에 기업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상시 구조 조정이라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이런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직 변화가 상당히 자주 있고요. 조직 개편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좀 직장인들이 좀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평생 직장이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경기 상황도 사실 최근에 잘 보시면 예측이 어렵거든요. 이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우리 직장인들은 더 예측하기 어렵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조금 많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 연봉 협상하는 시기가 보통 4월달, 5월달 요때 보통 많이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봄에 보통 이제 연말까지 평가를 한 다음에 그해 이제 다음 상반기에 보통 이 연봉 협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연봉 협상을 해서 일단 직급이나 연봉이나 이런 걸 협상을 해서 그다음 하반기부터 보통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봄 정도에 한번 이 이직을 결심하게 됐을 때 바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거든요. 한번 생각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요즘 이제 여름 휴가
여름 휴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이때 내가 한번 실전 행동에 옮겨봐라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휴가 때 이제 장고에 들어가는 예, 거군요. 이제 시간도 있는데 오랜만에 한번 나의 미래를 고민해 볼까?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예. 이 여름 휴가 기간에 이직할 계획이 있느냐, 또 이런 걸 한번 설문조사를 또 직장인 1,837명을 대상으로 네. 조사를 좀 했습니다. 좀 해보니까 이 중에 34%가 계획이 있다. 이렇게 좀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64.6%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다시 작성한다. 이런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에 이직 계획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그렇군요. 있다. 예,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기타적으로는 뭐 관심 기업의 채용을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은 뭐 경력 기술서를 한번 써본다거나 아니면 헤드헌터를 한번 만나보겠다. 좀 이런 답변들도 있어가지고요. 한번 이런 이직에 대한 고민을 이때 많이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여름 휴가 관련해서 올해 휴가를 떠나실 계획이 있습니까? 비용은 얼마나? 어디로?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 여름 휴가 때 이직을 고려해 보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또 예.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는 그런 설문을 또 조사를 하시는군요. 예. 그런데 직장을 옮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에 대한 내 능력을 못 알아주는 거, 그다음에 또 상사하고 뭐 후배들하고의 관계, 예. 혹은 뭐 직장이 미래가 불투명해서 네.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그 말씀해 주신 순서대로 보통 고민을 네. 합니다.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정말 내가 이분 밑에서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네. 같이 일하는 직장인들, 동료들이 좀 껄끄럽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첫 번째 이유로는 보통 연봉이겠죠. 아무래도 좀 그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창업을 결심하는 것도 사실 현재 이런 그 직장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보기보다는 내가 내 일을 해서 한번 내 능력만큼 한번 벌어보고 싶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그 이런 창업을 좀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봉 따라 이직을 하게 되면 제가 좀 경험에 비춰보면은 사실 네. 기업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돈을 주는 만큼 일을 시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받게 된다. 주는 만큼 시켜요? 예, 주는 것보다 더 시키죠. 그렇죠. 예, 더 많이 네. 시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많이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될 일이 네.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혹시 돈이 아니고 직급까지 같이 높이게 될 경우에는 이런 책임감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상당히 그 직장에 대한 새로 옮겼을 때 어떤 리스크라던가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한번 조사를 한 게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취업 포털 사이트 커리어가 직장인 858명을 대상으로 돈과 여가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조사를 네. 해봤는데요. 일단 그 설문조사를 좀 보니까 임금 상승과 여가 시간의 증가를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질문에서 64.1%가 나는 여가 시간이 낫다. 예. 돈보다도? 네, 난 돈보다. 그래서 35.9%가 나는 돈 때문에 요걸 좀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한 걸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좀 여유 있는 삶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구나. 예, 요런 걸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단순히 급여 때문에 또 이직을 좀 결심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사실 이게 이직이란 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우리 하는 말로 물르기가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서둘러 직장을 관두는 게 또 부담이 많습니다. 사실 사표 딱 내고 나가는 게 아니고 사직 청원서를 내고 조율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만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또 요즘 그 젊은 직장인들 저희가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런 그 개인적인 어떤 성공보다는 라이프 밸런스 이런 쪽에 상당히 그 중시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내가 이제 이직을 할 때 내 삶이 어떨까, 내가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헤드헌터 분이 좀 이 방송 얘기를 좀 드리니까 좀 저한테 하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요즘 회사를 자주 옮기는데 그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 게 이제 헤드헌터잖아요. 이제 자기가 헤드헌팅을 하면서 이런 이력을 봤을 때 그런 5년 동안에 3번 이상, 3번 넘게 이직을 한 경우에는 절대 소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옮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직자 정보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직의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을 하시는 것을 좀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력이직 뭐 한두 번은 또 괜찮은데 너무 잦으면 어떤 미래 경력 이런 경로나 개발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주의를 좀 요하는 부분이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돈만 쫓는 것보다는 자기의 비전이나 혹은 여유 시간, 가족들과의 시간 이런 거를 추구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건전하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직장을 옮기거나 혹은 이제 주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내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을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기대를 하시죠, 그렇죠. 처음에. 근데 그런 기대가 실제로 창업을 하더니 더 힘들다, 뭐 4시간 내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창업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내가 4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뭔가 내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 관리나 시간 관리 이런 부분에서 원래 좀 자기가 잘하던 분들이 아니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한 만큼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쉬는 시간이 이제 아까워지게 되고 그러면 또 직장 다닐 때보다 일을 더 하게 되고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창업도 좀 종류를 한번 좀 살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업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IT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그 창업을 쉽게 떠올리는데 이런 부분으로 이런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잘 보시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그 창업하는 비율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4년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기업가 정신 보고서에서 낸 걸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기술이나 IT 쪽의 창업을 우리가 기회추구형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21%. 근데 이 비중이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의 종류를 잘 살펴보면은 사실 그 핀란드가 66%, 독일이 46%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반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놓았을 때 우리나라 창업의 종류가 대부분이 좀 생계 위주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 환경이 사실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 환경이 최근에 너도 나도 창업을 하다 보니까 경쟁자도 많아지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 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난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창업하고 난 다음에 창업의 생존율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생활의 어떤 균형을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뭐 창업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조금 속단하는 거 좀 이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의 위험성은 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마치 내 회사 다니는 것처럼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돈도 원하는 만큼 받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좋죠. 직장은 없죠. 저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이라고 하는 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창업을 해서 이제 거기서 생존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통계들이 그렇습니다. 좀 있죠. 통계를 저희가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OECD에서 조사한 결과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주요 국가의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좀 보겠는데요. 자기가 창업을 해서 시작한 경우에 3년 후에 생존율이 41%. 이렇게 보면은 조사국 중에 우리나라가 이 최하위입니다. 이게 높은 수치가 아니고 이게 상당히 그 생존율이 낮은 거거든요. 이게 통계로 보면은 한 10개의 기업이 창업을 하면 한 3년 이내에 거의 한 6개는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한 4개 정도 살아남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75.2%가 5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가니까 생존율이 25%로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또 1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했다 보니까 8.2%만 10년 후에 생존을 했다. 그러니까 100개의 기업이 창업했을 때 10년 지나면 한 8개 정도 남고 나머지는 폐업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업의 원인을 좀 찾아보면은요. 이런 시장은 계속 변화합니다. 시장 변화하고 하는데 창업한 아이템도 변하고 또 어떤 이런 창업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이라던가 기업 환경이 또 변화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걸 읽고 계속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렵고 시스템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되면 내일을 시작한다는 마음에 이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또 월급에 대한 고마움이 커지는 또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조금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업의 굳은 의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제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이런 그 창업자들한테 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좀 한번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무턱대고 사무실부터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가게부터 먼저 덥석 계약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상당히 좋죠. 사장님 소리를 해주거든요. 옆에서 내 사무실 있고 내 가게 있으면 주변에서 사장님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처음 직장을 가질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직장 가질 때 정보도 많이 얻고 여러 가지 구인구직 활동도 많이 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지금의 직업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일을 통해서 몇 년 동안에 얼마를 투자하고 어떻게 내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해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가설을 여러 가지 세워보시고요.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천천히 하시면서 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전에 제가 방송에서 조금 소개해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검색을 조금만 하시면은요, 뭐 서울시 창업지원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바이.go.kr 이쪽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도움을 받고 좀 천천히 준비하시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이직과 창업 어떤 게 정답이냐 사실은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직장생활만 계속하는 것이 또 능사가 아닐 수도 네. 있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다만 신중하게 말씀해 주신 고려 요인들을 따져보고 정보를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세요. 예. 오늘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와 함께 이직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와 조언을 알아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